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미혼 여자입니다. 현재 독일 학사 유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사실 이것 또한 저의 마지막 삽질이 아닐지 궁금해져 사연을 드립니다. 2년 만에 WPI 검사를 다시 받아보았으나 역시나 별다름 없는 제 모습과 같이 검사 결과도 별다름 없이 나왔네요. 저는 20대 초중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후 계속 계약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하루 6시간 정도의 일을 시작하고 1년 남짓 후 계약이 만료되거나 일을 그만두고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놀고 여행하고 기타 치고 다른 지방에서 그냥 살아보기도 하고 봉사를 해보기도 하고 등등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뭐 하나 공통이 되는 커리어를 쌓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황상민 박사님의 팟캐스트를 듣기 전까진 저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량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리 큰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았고 가끔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지 걱정이 많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항상 그래 넌 그만둬도 또 일 잘 구하겠지 라는 말에 저도 마음을 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때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받은 돈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 회사에서 힘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팟캐스트에서 다른 아이디얼리스트 분이 손해보기 싫어 이렇게 된 것 같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일하고 적당히 받은 돈으로 저의 취미나 공부 등을 했지만 결국엔 또 외국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플러스로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은 아마 힘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또 떠나려니 막상 내가 지금이랑 크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도 공부를 안 하고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또 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막상 떠나려고 하니 한국이 좋아지려고까지 하고요.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언가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해야 하고 혼자 떳떳하게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외국 생활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독일에 가서 학부를 다시 하는 유학 생활을 생각하는 30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독일 유학? 그렇죠. 이 사람이 독일에 다시 그것도 학사 유학을 앞두고 있대요. 네. 이거는 자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 해법을 찾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거의 마지막으로 폭탄 터뜨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지막 폭탄, 마지막 삽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묻잖아요. 저희 마지막 삽질이 아닐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예, 마지막 삽질일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게 어차피 지금 독일 유학을 앞두고 있는데 유학을 가봤자 어차피 1년 동안 본인이 유학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독일말 배우러 관광객으로 온 거나 안 그런 거나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뭐 돌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독일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빨리 돌아오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유학 전에 반드시 랭귀지 코스를 그렇죠.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랭귀지 코스를 하는 동안에는 또 알바도 구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가지고 많이 가셨더라면 독일의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몇 주 구경 잘하고 뭐 배낭여행으로 한 달 유럽 여행한다 생각하고 지금 벌써 10월 달이니까 이제 독일도 추워졌겠네요. 그럴 때 더 춥기 전에 독일 숲속에서 늑대한테 잡아먹히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알바를 하셔도 서울도 잘 찾아보면 시간당 8,000원 넘는 데 많으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근데 그 20대 초중반부터 캐나다 워킹홀부터 시작해서 계약직 전전하셨다고 하면서 공통의 커리어를 쌓지 못한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문제는 공통의 커리어를 쌓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엉뚱한 게 공통의 커리어. 공통의 커리어를 쌓으면 뭐 달라져요? 일단은 인식부터 하셔야 되는 거네. 아니 내가 뭐 CU에서 일하다가 LG25에서 일하다가 뭐 이마트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공통적인 편의점을 쭉 돌아다니면 뭐 돼요? 그럼 편의점 점장이 자동적으로 되고 시급이 2배로 올라가요? 그냥 알바만 전전하다 끝나겠죠. 네. 정확하게 제가 석사를 4개를 한다고 해서 네. 박사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삽질이 되는 학사 학위를 하나 더 얻는다고 해서 공통의 2개를 학사 학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사료 선생은 공통의 4개의 석사 학위를 했는데 여전히 석사. 여전히 두꺼운 가방끈이 있고 길지는 그렇죠.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회사에서 근데 일을 약간 손해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돈도 조금 받고 크게 알아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회사도 알바처럼 다닐 텐데 그럼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또 달라지는 게 아니네요.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그 회사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좋은 회사를 들어갔더니 능력 없던 제가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광고에 나오는 이야기고. 근데 이분이 일을 그만둘 때마다 사람들이 넌 또 일 잘 구할 거야 라고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일 그만둘 때마다 너 왜 그만뒀니? 너 이제 더 이상 일 못 구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 너 또 구할 테니까. 그리고 또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점점 나는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셔서 이제는 망치고 싶지 않다. 독일 학사까지 간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 학사가 아니라 독일 박사를 간다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외국에 떠난다니 막상 내가 지금이랑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살 거예요. 이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한량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거? 이분은요, 이 사연을 보내고 내한테 너 독일 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으려고 지금 사연을 보낸 거예요. 왜 굳이 박사님께 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떠나니까 무섭고 또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는 한국이 싫어. 나는 떠나야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또 본인 스스로를 세뇌를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냉혹하다는 거 알거든요. 5월 가면 아주 멋진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현실의 처절함을 알아가지고 내가 뭔가 이 자유로운 외국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내가 그동안 무수리를 살았는데 이제 바뀔 거야 라는 생각까지도 했겠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 물은 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내 살아가는 방식이 문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문제였구나를 본인이 알았는데 그걸 10년 동안 인정도 안 하고 지금 끝까지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하면 맞을까 내일은 이걸 하면 맞을까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알바를 전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답을 얻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전전하면서 지내는 것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한국에 있었어 그래. 그래놓고 본인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그러면 외국을 가자. 내가 뭔가 하나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 그래. 과거에 내가 대학에서 배운 건 다 소용없어. 그래서 제대로 학부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지. 이래서 이제 독일을 가야지. 독일은 대학에 학비가 없다니. 근데 독일에 학비가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독일말을 배우는 데는 돈을 내고 배워야 돼. 그러면은 한국에 있던 독일에 있던 내가 중요한 거지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방심사 할 때마다 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고 이분이 참 재밌는 게요. 이분 진짜 한량으로 살고 싶고 또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힘드는 일도 못하고 있고 새로운 거를 뭐 배워가지고
뭐 본인이 잘하기도 힘들죠. 막내부터 하기도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자기는 10년 이상 인생의 삶의 다양한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이제 처음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애야 너한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고 그걸 이것저것 해보지 말고 이걸 그냥 탁 해. 또는 제가 워홀을 가는 게 저한테 맞을까요? 아니야 내가 가봐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해. 이러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거나 인생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상담가 이래가지고 누가 뭐 명패 줘요? 뭐 이마에 뭐 상담가라고 찍어줘요? 뭐 어떻게 해야지 남들이 인정해주는 전문가다. 저 사람은 진짜 상담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야지. 나한테 돈을 주고 하다못해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면 사주, 타로 뭐 이런 거 해놓고 가가지고 몇만 원 주고 쓸데없는 소리 듣잖아요. 아무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일단은 어떻게 그 경험을 쌓아요? 해봐야 쌓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하면 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WPI를 해보면 어떨까요? WPR을 먼저 배워. 근데 WPR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급과정부터 등록해서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그런 워크숍을 들었어야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요즘 형편이 힘들어서 뭐 사람 모으나 이런 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요 황심소 방송을 들어요. 이미 듣고 계시잖아요. 듣는데 그냥 흘려듣지. 제대로 들었으면 지금 이 자기 문제도 파악도 못하고 이 사연도 제대로 그걸 하겠어요? 황심소 방송을 들으면서 그걸 녹취를 해요. 근데 녹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블로그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작권 침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거요? 좋은 방법 생각났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요? 저희 황심소에서 네. 이제 방송을 제작할 때 네. 촬영한 다음에 네. 저희가 이 녹화한 내용을 다시 타이핑하는 그 녹취나 프리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그렇죠. 프리뷰어를 저희가 항상 구하고 있고 상담 공부를 하고 싶은 분한테는 박사님의 이 상담을 무편집본으로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확실한 상담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분이 내가 장담하건대 한 50편 정도만 본인이 하게 되면 웬만한 상담한 사람보다 이게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냥 이거는 그냥 황심소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련의 길이거든요. 본인이 들으면서 녹취를 하면서 왜 이 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할까 다시 자기가 리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녹취해가지고 나중에 편집이 된 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편집이 됐구나 그 이유가 뭐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녹취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녹취한 내용을 기초로 해가 자기가 녹취하면서 느낀 거 그 내용을 썸머리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는 거는 그거는 이 저작권에 위배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는 거를 나의 목소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글들을 내가 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작가 되려면은 훌륭한 작가 책을 이렇게 필사하면은 그 사람의 말투나 사고를 배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박사님의 사고하시는 거를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이분은 빨리 그 상담가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 통찰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는데 그건 통찰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WPI 프로파일과 연결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사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고 그 단서와 프로파일을 연결시켰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사연과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을 본인이 녹취를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결코 학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독일 가가지고 뭐 학사 학위를 받으면 생길까요? 사연 주신 분 아니더라도 내가 상담가가 되고 싶다. 내가 뭐 심리학과 또는 상담 관련한 학과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아야지만 저는 상담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심지어는 전공을 안 했는데 제가 상담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고로 상담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수련 과정은 황심소 방송 원본을 받아서 녹취를 하는 거를 1년만 하면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얻는 게 아니라 상담가의 기본 베이스를 나는 섭득했다라는 놀라운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요. 아, 그럼 이분은 맨 처음에 녹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진짜 WPI를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WPI 워크숍은 이제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본인이 좀 더 높은 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독일 갔다 왔다는 비행기 값만 하면 이 전문가 과정 끝낼 수 있어.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본인이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한 거를 날려버리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고, 본인이 지금 30대 중반에 독일 가가지고 지금 다시 학부에서 시작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쵸. 아마 학부 졸업하는데 한 10년 걸릴 거예요. 네. 40대 중반에. 자, 두 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녹취를 해야 될까 봐요. 웬만하시면 그래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 녹취, 도랑 치우고 가재 잡고, 녹취하고 굳어버린 둘리의 피부를 일깨우고. 그렇죠. 본인의 인텔리전스는 머리에서 안 나오고 요 피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훌륭한 기대예요. 네. 열심히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